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채팅과 소켓 통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만든 채팅을 보면 이렇게 동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메시지를 쓰면 아래에는 원문 메시지가 나오고요. 위에는 AI로 번역된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식의 동작인데요. 이거를 이제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웹으로 한번 보여드렸었고 골자는 비슷합니다. 이게 결국은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소켓 통신은 백지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설계하는 능력이나 개발자의 역량에 의해서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소켓 통신은 백지에서 시작한다는 게 제가 소켓 메인에서 한 것도 되게 간단하죠. 소켓의 이벤트는 간단한데 커넥션이나 메시지나 클로즈 이런 이벤트에서 발생하면서 주요 메시지는 메시지 쪽에서 발생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얼마나 설계를 잘하고 구조화를 잘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오픈 AI의 리얼타임 API가 소켓이거든요. 이게 초기 테스트 버전인데요. 오픈 AI에서도 거의 똑같습니다. 오픈이나 메시지 쪽의 이벤트로 처리가 될 거고요. 이런 거를 구조화를 좀 잘 해줘야 돼요. 전송하는 메시지도 간단한 편이죠. 이거를 구조화하고 설계하는 능력이 중요한 게 이제 소켓 통신이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ASI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설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메시지에서 어떤 역할로 해서 이 메시지 아이디를 설계했을지 한번 추측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소켓 통신이 보시면 소켓의 응답이 서버에서는 요청에 따라서 처리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A라는 요청은 10ms 이하로 응답을 해줄 수도 있는 요청일 수도 있고요. B라는 요청이 10초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요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받는다고 해서 먼저 응답하는 걸 보장하지가 않습니다. 처리가 끝난 대로 리턴을 하고요. 클라이언트에서는 요청한 응답값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 아이디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이 어떤 콜백한테 요청의 결과값을 넘겨줘야 되는지 이제 동기화를 맞출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중복 방지라고 답하신 것도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아이디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 순서를 맞출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어떤 요청값에 어떤 응답값이 매칭되었는지라고 이걸 체크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블록체인의 논스처럼 요청에 대한 중복 방지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요 메시지 아이디의 역할이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여기서는 이 메시지의 역할을 어디서 사용한다? 요청을 하고 결과값을 리턴을 하는 그 결과값 매칭에서 사용한다. 요게 요 설계의 의도고요. 이런 채팅을 무조건적으로 소켓 통신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잔디의 총천기 버전에서는 저는 소켓을 이용하지 않고 API로만 처리했거든요. 이 방식으로 해도 동작됩니다. 채팅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전에 한번 말했듯이 소켓보다는 이런 API 방식이 더 일반적일 수도 있습니다. API 방식의 장점은 같은 리소스로 훨씬 더 많은 유저를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시간 응답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경우 API를 사용해가지고 통신을 할 수도 있고요. 소켓의 장점은 통신이 보장된다가 장점이지만 단점으로는 서버에 리소스를 차지하기 때문에 커버할 수 있는 유저는 API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채팅의 문자의 응답 속도가 그렇게 실시간성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응답 속도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몇백 밀리세컨드 이하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웬만하면은 사용자는 체감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보이스 채팅은 다르죠. 보이스 채팅은 조금이라도 음성이 끊기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소켓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채팅의 경우 소켓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API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채팅방에서는 API와 소켓을 섞어 쓰고 있고요. 모바일에서 소켓을 사용하게 되면 고려하셔야 되는 게 휴대폰은 자주 전원이 꺼지고
혹은 백그라운드로 이제 앱이 전환될 수 있죠. 요럴 때 소켓은 끊어집니다. 그런데 메모리는 만약에 싱글톤으로 만든 코틀린에서는 오브젝트죠. 내려갈 수도 있고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 틀려요. 포그라운드에서 그 전원을 껐냐, 백그라운드로 내린 다음에 전원을 껐냐, 아니면 백그라운드에서 내린 상태로 포그라운드에서는 다른 앱이 켜진 상태로의 상황이냐, 혹은 그 상태로 몇십 분의 시간이 지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OS의 메모리 관리에 따라서 어떤 때는 스태틱 메모리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모바일이에요. 모바일은 실시간으로 또 뭐가 달라지냐? IP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터널을 지나가요. 앱을 하고 있는데 기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고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기지국이 바뀌면서 혹은 터널 때는 모바일이 끊겼다가 이제 지나가고 나서는 다시 접속이 됐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지국이 바뀌면서 IP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게 모바일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채셨겠지만 초반에 소켓을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재접속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소켓을 사용하면. 소켓 통신에서 어떻게 동작하냐? 서버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켓에 채팅이 들어오게 되면 몇 가지를 해줘요. 맨 처음에는 온라인 유저냐 온라인 유저가 아니냐를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온라인 유저가 아니면은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야 되고요. 상대방이 온라인 유저라면 이제 그때 소켓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채팅을 치면 채팅 룸 루저라는 클래스를 또 만들어 놨어요. 이 클래스는 뭐냐면 해당 채팅룸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을 다 이제 정보를 얻는 거예요. 나를 포함한다는 거는 내가 멀티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채팅방을 접속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렇게 될 확률은 적지만 그렇게 됐을 때 특정 말을 치면 내 계정의 다른 창에서도 내가 친 메시지가 떠야 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나를 포함한 모든 유저의 정보를 담고 있어요. 플러스 뭘 또 담고 있냐? 같은 유저라도 여러 대의 폰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소켓 핸들러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유저 아이디가 내가 아니라면 일반 채팅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내 메시지라면 자신의 메시지도 이제 보내게 되고요. 온라인 유저가 아니라면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주게 됩니다. 서버의 처리는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또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냐? 클라이언트에서 코드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아까 전에 설명했던 클라이언트 메시지 아이디로 이제 콜백 함수를 매칭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두 개를 제가 설정을 했죠. 어떤 설정을 했냐면요. 서버로 요청을 하는 이벤트에 반환값이 필요한 경우에는 리스폰스 콜백 맵을 사용해 가지고 요청에 따른 반환값을 확인해서 실제 그 결과값을 돌려주려고 요걸 사용한 거고요. 이벤트 콜백 맵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요때 이벤트를 설정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채팅을 치면 나한테 메시지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서버에서 나한테 이벤트 메시지가 오게 되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이벤트 콜백이고요. 이런 이벤트 콜백의 또 다른 예시는 어떤 걸 타이핑을 할 때 누군가가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뭐 밑에 적어주는 기능이 있죠. 그런 것도 이런 이벤트 콜백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채팅 같은 경우에는 온 콜백을 할 때 이 콜백 함수를 콜백 맵에 등록을 해주고 있어요. 클라이언트 메시지 아이디로 서버에서 응답값이 오게 될 때 메시지 아이디로 검색을 해서 콜백 함수를 꺼낸 다음에 이 해당 콜백 함수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이런 구조로 동작하게 되는 거고요. 이벤트 콜백에서는 내가 관심 있는 소켓 이벤트를 등록을 해주면 서버에서 해당 이벤트가 왔을 때 레지스터된 콜백 함수를 호출해서 동작시켜 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은 게 제가 API 쪽은 오브젝트로 코틀린의 오브젝트는 싱글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싱글톤으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소켓 인터페이스는 클래스로 했죠. 요것도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고요. 모바일에서 소켓 통신은 잘 끊어진다고 그랬죠. 소켓이 끊어지는 타이밍과 뷰가 디스토리 되는 타이밍, 메모리가 내려가는 타이밍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뷰가 크리에이트 되고 하는 쪽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클래스로 둔 거예요. 뷰가 크리에이트 될 때 이 ASI를 생성을 해줘서 연결을 시키고요. 여기서 보시면 onCreate 뷰에서 ASI를 제가 생성을 해서 연결을 시켜줘요. 디스토리가 발생이 되면 걸어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그게 정석이고요. 지금은 안 적어줬는데요. 안 적어줬다 하더라도 뷰의 프라이빗 변수기 때문에 어차피 얘가 사라지기 때문에 디스커넥트 되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클래스로 하게 되면 로직이 간단해져 버리죠. 특별히 코딩이 없이 관리를 안 해줬는데도 생명 주기에 맞춰서 소켓도 관리가 되게 하려고 오브젝트로 하지 않고 클래스로 설계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했던 예시가 뭐 소켓을 다루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